의료소송에 대한 대중적 인식으로는 환자나 보호자 측은 절대 못 이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형법에서는 고의성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데 결론적으로 해를 끼쳤다면 사실 이것은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누군가가 감옥에 가야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국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희한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은 피의자의 의도나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를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구조적으로 그 죄로 기소가 되는 순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영미법 체계라 조금 다를 순 있겠지만 영국에서는 의사의 치료하려는 의도를 감안해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한국과 법 체계가 매우 유사한 일본 또한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데 형사처벌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의료사고에서 의사를 꼭 처벌한다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처벌이 꼭 형사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고 실제로 그 의사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원래 환자가 그렇게 될 것이었는지는 신만이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시점의 정보만을 가지고 의학적 판단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판사, 그리고 그들의 판결은 의료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2018년 1월 두통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이는 음영이 덩어리인지 혈관인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암으로 확인된 건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폐암을 의심할 만한 병변이 확인된 이상 위 병변이 혈관성 병변으로 의심된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라며 17억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결과론적이죠. 금액도 인상적입니다. 환자분이 40대 젊은 피부과의 전문의라서 배상이 커졌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구역을 호소하는 80대 환자에게 구역을 치료하는 약물인 맥페란을 투여했는데 이 환자는 알고 보니 파킨슨병 환자였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파킨슨병 증상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전신의 근육이 움직이기 힘들어 거동장애, 전신쇠약, 발음장애 등이 나타났고 이 의사는 사전에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의사는 평소에 아픈 곳 없으시죠? 같은 질문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80대 환자가 파킨슨병이 뭔지 알겠어요? 제 80대 할머니도 파킨슨병이 있으신데 저한테 파킨슨병이 뭔지 물어봅니다. 본인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환자가 대답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저는 일단 보호자가 왜 당시에 자리를 비웠다가 고소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 할머니가 구역이 심해서 약을 달라고 했다면 저도 맥페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고요? 그래봤자 한 번 쓰는 약이에요. 몸에 들어가면 언젠가 나옵니다. 반감기가 매우 짧은 약물이기도 해서 몸에서 금방 사라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는 겁니까? 일시적 부작용일 뿐인데. 심지어 한국의 의료 체계에서는 이 환자에게 구역에 관해서는 맥페란 외에 다른 약물을 쓸 수도 없습니다. 온단세트론 같은 약은 항암 환자에만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의사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은 구역이 심해서 온 환자를 그냥 집에 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판결이 나면 환자가 어떤 질병 코드로 약을 받고 있는지 정도는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세상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저분만 실형을 선고받고 끝나버렸죠. 2016년 부산대병원 1년차 전공의가 근무 3개월이 된 시점에 급성 후두개암 진단을 내린 환자를 응급실로 혼자 돌려보냈다가 가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고요. 크리코이드 사이로이도토미를 시행해야 되는 건데 이거 저희 톡방에서 교수님이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해당 술기는 비행기 등에서 응급 환자 발생 시 꼭 필요한 처치법이지만 대학병원에서도 일부과 제외하고는 배울 기회가 적은 술기인데 라 하십니다. 저분이 3개월 만에 그 술기를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어차피 환자분이랑 같이 가던 말건 환자분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의사가 옆에 서 있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이대목동병원 사건 댓글 한번 보세요. 죽은 신생아 4명 모두 동일하게 발견된 거는 피부 상재균인 균 하나라서 그래서 균이 원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이 죽는 원인은 심장이 있어서입니까? 장폐색 판결은 또 어때요? 원래 장폐색은 막힌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게 의학적으로 옳아요. 판사님이 당시 해당 환자의 상태를 볼 때 즉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치료의 방법이었으며 주의 의무 위반으로 수술이 지연됐다랍니다. 나중에 환자가 나빠졌으니까 어딘가 물리적으로 막힌 곳을 찾게 되고 찾으면 영상 검사에서 당시에 안 보였더라도 나중에는 보이겠죠.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결과를 놓고 과정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원래도 때려쳤지만 남은 사람들까지 진짜로 때려치니까 이제 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있어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례니 뭐니 할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기소를 안 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 와중에 몇몇 시민단체는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 정부가 분만 사고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보상해준다고 하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금액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배상액이 기본 2억에서 출발하는데 3천만 원을 막아준다는 건 그냥 위로금 조금 주는 수준이죠. 게다가 형사처벌 리스크는 그대로예요. 문제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환자를 자신이 아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다가 잘 안 풀리거나 약간의 실수를 하면 인생이 끝난다고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지금 환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무시해버린 거고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은 필수의료 때려치고 보톡스 놓으러 가는 겁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린 의사는 정부가, 판사가 만든 겁니다. 대학병원을 오징어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난 6월 18일 의대중앙 관련 토론회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목적성도 없는 단체에서 의협 부대변인이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의사인 분한테 환자가 사망했는데 의사가 형사처벌을 왜 안 받냐는 식으로 말하고 있죠. 전 이게 되게 압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데 비전문가들이 아무튼 감옥에 가라고 하고 판사는 그 위에 올라탑니다. 비전문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과 동일한 판결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는 단순히 그냥 육감적인 감에 의존하는 견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견해들 중에서 치열한 토론과 의논 끝에 나온 것이 의견이고 사회적 담론입니다. 판사분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판사 증언은 어떨까요? 이건 진짜 공무원이니까 아무렇게나 늘려도 상관없잖아요. 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의사를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결과가 나쁜 진료를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가장 최신이고 가장 교과서적인 치료를 지속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결과가 나쁘면 의사도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해요. 그게 생명을 다루는 과라면 그런 일이 더욱 많을 것이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겠죠. 그러한 아픔으로 환자에 의해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나은 의사가 됩니다. 그 의사는 비슷한 환자가 오면 다시는 잃지 않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기 전에 감옥에 갑니다. 조금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